정부가 투자 상품을 하나 내놓으면서 조건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3년만 들고 있으면 소득공제를 최대 40%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배당소득세도 9%로 끝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손실이 나면 정부가 펀드 자산의 20%까지 먼저 떠안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보이스피싱 멘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6년 6월에서 7월 출시 예정으로 공식 발표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건 150조 국민성장펀드 전체가 아닙니다. 개인이 들고 갈 수 있는 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고 규모는 6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영역이라서 지금은 정부안 기준으로 설계가 공개된 단계입니다. 오늘 영상은 감정으로 찬반 나누는 영상이 아닙니다. 계산기만 두드려서 무조건 유리한 사람과 하면 손해일 수 있는 사람을 갈라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전국민 상품이 아닙니다. 할 사람만 하면 되는데 그 할 사람의 조건이 생각보다 딱 떨어집니다. 첫 번째 혜택은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바로 깎아주고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내 세율이 높을수록 더 이득입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구간이 이렇게 나뉩니다. 투자금 3천만 원 이하는 40%를 소득공제합니다. 투자금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합니다. 투자금 5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액은 최대 1,800만 원 한도로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직장인들이 환장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3천만 원을 넣으면 1,20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이 1,200만 원에 내 세율을 곱하면 절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구간이면 소득세율이 24%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6.4%로 계산하는 케이스가 흔합니다. 그럼 1,200만 원 곱하기 26.4%로 절세액이 약 317만 원이 됩니다. 이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든 연말정산 구조에서 발생하는 절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공격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6천만 원을 넣으면 소득공제액이 1,700만 원까지 늘어나는 예시가 공식 보도로 나왔습니다. 같은 세율이 가정이면 1,700만 원 곱하기 26.4%라서 절세액이 약 44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연봉 8천만 원이면 최대 475만 원 같은 숫자를 뽑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3년 이상 투자 조건을 채워야 혜택이 확정됩니다. 3년을 못 채우고 중도 환매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는 구조가 함께 언급됩니다. 즉 이건 가입만 하면 공돈이 아니라 3년 유지 가능한 돈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필터가 있습니다. 가입 직전 세계 과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이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공개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고배당 부자는 애초에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유리하냐가 선명해집니다. 연봉이 중상위권 이상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아닌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3년간 묶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조건이면 소득공제 하나만으로도 확실히 강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마이너스 20%까지 원금 보장을 해준다고 들리죠. 정확한 표현은 정부 재정이 펀드 자산의 최대 20% 수준으로 후순위 참여를 해서 손실을 먼저 흡수한다는 구조입니다. 이건 보험이 아니라 자본 구조입니다. 펀드를 하나의 케이크로 보면 정부가 제일 아래층을 만든 겁니다. 손실이 나면 아래층부터 깎여 나가고 위층 투자자 손실은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마이너스 10% 빠질 때 일반 펀드는 내 계좌가 마이너스 10%인데 이 구조는 내 손실이 훨씬 덜 보이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원금 보장으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첫째, 수수료가 있습니다. 둘째, 기초 자산이 마이너스 20%를 훨씬 넘게 빠지면 그때부터는 내 손실 구간으로 들어옵니다. 셋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을 채워야 하고 중간에 나가면 추징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손실 방어 장치는 가격 방어와 세금 조건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장치가 강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손실 공포 때문에 중간에 던지고 끝납니다. 정부 후순위가 20% 바닥을 깔아주면 단기 변동성을 견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건 수익률을 올리는 장치가 아니라 내가 멘탈로 망하는 확률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장치가 있어도 본질은 주식형 투자일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공개된 만큼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원금 보장이라고 믿고 들어가면 사고가 납니다. 손실 흡수 구조라고 이해하고 들어가야 통제가 됩니다. 세 번째가 진짜 핵심입니다. 부자들이 소득공제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세 체계 때문에 움직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배당소득세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이 공개됐습니다. 일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15.4%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고 세율 구간이면 49.5%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분류과세 9%는 말이 달라집니다. 종합과세로 같이 끌려 들어가는 구조를 밖으로 빼주는 겁니다. 세금이 낮아서 좋은 게 아니라 세금이 예측 가능해져서 좋은 겁니다. 투자자는 예측 가능성을 돈 주고 삽니다. 다만 아까 말한 필터가 다시 한번 작동합니다. 직전 3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과세의 수혜자는 전형적인 초고배당 금융소득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계선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퇴직 직전이거나 임대소득은 있는데 금융소득은 애매한 사람입니다. 또는 배당을 키우고 싶은데 종합과세 트리거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9% 분류과세는 전략 옵션이 됩니다. 결국 이 상품은 직장인에게는 소득공제가 1번이고 자산가에게는 분류과세가 1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이 갈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국가가 세금으로 유혹하는 상품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세법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라고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면 100% 망합니다. 이건 내 상황과 맞냐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3년을 채울 수 있는 돈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결혼자금이나 집계약금 등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 돈이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둘째, 내 소득 구간에서 소득공제 효과가 얼마나 나오나를 보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을수록 강해지니까 연봉이 높고 공제 여력이 있는 직장인이 유리합니다. 셋째, 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3개 과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해당되면 세제 혜택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넷째, 나는 이미 ISA, IRP, 연금저축 같은 절세 그릇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절세는 한 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수수료와 편입자산을 봐야 합니다. 세제 혜택이 강해도 수수료가 높고 편입이 애매하면 기대수익이 깎입니다. 여기서 그럼 지금 당장 풀매수해야 하냐는 질문이 나오죠. 답은 아닙니다. 지금은 출시 전입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가 6월에서 7월 들어갈 거라면 3년 묶어도 되는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출시 공시가 뜨는 순간 체크리스트로 검증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는 이 5가지입니다. 소득공제 구간과 내 세율, 중도 환매 시 추징 조건, 후순위 20% 손실흡수 구조의 구체적인 워터폴, 해당소득 9% 분류과세의 적용 요건과 예외, 수수료와 실제 투자 대상, 이 5개가 통과되면 그때는 계산이 끝납니다. 그때는 뉴스가 아니라 숫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보류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상품이라고 해서 내 돈이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제로 밀어주는 상품은 내게 확률을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심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게 조건이 유리하면 쓰는 겁니다. 내게 조건이 불리하면 안 쓰는 겁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의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